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30분인데요. 아까 이제 다 표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대략적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은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보고서 66쪽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조사 대상은 저희가 노동자분들 368명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안 탄압 이후에 노동 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임금,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산업재해 현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형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도 같이 봤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이 얼마나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마음건강 항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했을 때 건설 노동자분들에서 우울증 고위험군이 약 46%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조사했을 때 1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아마도 좀 더 낮아졌겠지, 고위험군이 좀 낮아졌겠지라고 하는 기대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과를 일단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나머지 여기는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팀을 나눈 건 조합팀은 노동조합 이름으로, 그러니까 건설노조 이름으로 들어가는 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팀은 노동조합 팀이 아닌 일반 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종별로 분포는 이렇고요. 노동 강도의 변화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탄압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3%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보시면 매우 심각하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50%가 넘어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노동 강도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노동 시간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참 시간을 30분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참 시간 5분, 6분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24시간을 더 추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일이 늘어나고 있고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금 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이 줄었다면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42,800원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임금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계세요. 이건 평균치다 보니까 42,000원 얼마 안 되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 20만 원 가까이 깎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체불 발생비들 앞에 나와져 있는 지표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임금체불도 실제로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죠. 산업재해가 그러면 공안 탄압 이후에 산업재해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제가 알기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건설 현장 무더위 속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나섰다 이런 이제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상황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려 있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보시면 도대체 이 외에 이런 게 더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안전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보호에 대한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건데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가면 아파트 짓는 데 가면 예를 들어서 GS다라고 하면 다들 머리에 쓴 안전보호가 다 GS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장에 가면 안전보호가 다 다른 회사 거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 출퇴근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고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건설노조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만 있어도 현장에서는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노조 쪽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건설노조가 나눠준 유인물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유인물이 사회사 관리자한테 보여지면 그 사람 다음날 그냥 해고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을 넘어서서 또한 건설 노동자의 건강도 굉장히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피로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면 운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더 건강상의 문제도 안전상의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조건 비교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채용거부를 경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보시면 응답자들 중에서 152명, 거의 절반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채용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평균이 3회가 넘습니다. 평균 3번 이상을 채용거부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범위가 보면 한 번에서 20번까지 채용거부 당하신 분들 계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우리 식구들 그 밥도 먹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데 20번이나 계속 채용거부를 당해. 그리고 이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거의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채용거부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또 해봤는데 보시면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56%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성이라서 그 다음에 뭐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 배제 이게 사실은 다 건설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이라서 채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건설노조 여기 중서부 지부에서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 고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분들이 실은 건설노조에서 여성으로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성이라서 배제되는 이유는 곧 건설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지역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면 다 뭐 그 중서부 건설이랑 굉장히 가깝겠지 이런 채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퇴근 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노동조합도 인정이 되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경우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진지하게. 그리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휴게 시간 문제가 있죠. 휴게 시간. 예전에 비해서 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색깔이 약간 흐릿한 게 예전과 비슷하다 내지는 좋아졌다라고 하는 응답이고요. 나머지 색깔이 좀 진하게 돼일수록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예전보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제가 굳이 퍼센테이지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시죠?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비단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일하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차별과 인권 문제가 있죠.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차별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는 좀 나아지고 있는가 내지는 뭐 비슷한가 이런 것도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응답도 굉장히 높습니다. 약 70%의 10명 중에 7명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몰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건설 현장에 CCTV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뭐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할 권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진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CCTV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CCTV 목적이 재해를 뭐 사전에 예방하거나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키는 문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강요하거나 아주 그냥 허드렛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왕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제한소통 거부는 뭐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한데요. 좀 바꿔볼까요? 라고 하는 제안들을 노동자분들이 하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건설 노동자로서 20년, 30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건 바꿔야 된다 얘기하면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이랬을 때는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런 제안을 하면
회사가 수용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건설노조가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다 배제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차별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행정기관의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보니까 국민신문부에 올렸다가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올렸다가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실제로 이거 행정기관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차별과 인권 문제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주 1회 이상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거든요. 주 1회 이상. 아주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내지는 저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어떤 주변의 기관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노동조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냈으니 건설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주관식으로 응답해 주신 그 외에 차별과 인권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했을 때 주관식으로 답변해 주신 건데요.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인권 침해였죠. 막말하고 무시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10층 면접조사 결과에도 들어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흔히 건설 노동자들을 노가다라고 표현했던 그 시절에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자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건설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한되고 그것들을 쟁취해 오면서 만들어내면서 실제로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도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걸친 공화 탄압 이후에 다시 예전에 그런 것으로 듣고 있다. 야, 자 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더 중요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권, 일상과 삶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위험한 현장을 아무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거부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의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조사라고 두려웠던 게 이러다가 정말 이걸 볼 수 있고 이건 안전의 문제 계속 제기해왔던 사람들의 발목을 다 잡아버린 지금 이 시점에 이러다가 정말 대형 참사라도 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잡아내고 수정해오고 그것들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다 현장으로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벌어질 대형 참사 같은 것도 어떻게 방지할 건가 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통로라든가 안전발판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적조사 이따 발표하시면 거기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휴게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동되는 거고요. 무더위 쉼터도 현장에 2개 돼 있거든요. 폭염기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5개 노동자도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나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은 아마 아주 극히 일부에서는 하는 얘기일 테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지금 실은 저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식이라든가 세면 및 샤워 시설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최소한의 것들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상의 이런 것 조치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가 대부분 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사항이 실은 그러면 정말 노동자들만 위한 거냐 생각을 해보면 저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공사 현장은 실은
모든 시공 자체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되게 가슴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작년, 재작년에 공안 탄압이 있기 전에 우리 노동자분들이 일할 때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질문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나마 회사가 치료비용 대주는 공상처리라든가 산재도 일정 정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들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노동자들이 지금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나 공상이 회사가 어떤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울 부분입니다. 이건 마음 건강 부분인데요. 이 마음 건강을 조사했던 척도는 우리가 이제 전 국민 역학조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척도로 진행을 한 거고요. 거기서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2% 정도, 41.3%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41.3% 정도가 고위험군인데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시죠. 보시면, 여기 나와져 있는 게, 여기 동그라미로 나와져 있는 게, 대한민국은 매 5년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요. 정신건강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전 국민,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우울증에 이완될 확률이 7.7%예요.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보시면, 근데 그거와 비교해 보시면, 이번 조사에서는 41.3%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일하는 게 안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서 지내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 나는 건설 폭력배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 그리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채용도 배제를 당해. 이러다 보면 실은 온전히 내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굉장히 참혹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 나와져 있는 A 사업장은 어디냐면 약 10년에 걸쳐서 회사로부터 엄청난 이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던 사업장, 10년 동안 받았던 사업장의 우울증 고위험군이에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비율이거든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대재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어딘지 아시죠? 건설이거든요. 건설 노동자분들은 실은 안타깝지만 정말 동료의 내지는 같이 일하는 누군가의 아주 중대한 사고를 목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이런 데에서는 직업적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게 사망사고를 2번, 3번을 목격을 하신 분이 단 한 번도 트라우마 관련한 직업 트라우마 센터 나와서 트라우마 예방 조치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것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상적인 것들도 배제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설 노동자들이. 근데 이번에 이 결과 또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마음건강상의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집단별로 본 건데요. 보시면 더 크게 설명드리진 않고 보시면 파란색이 조합팀, 노동조합 이름으로 팀을 꾸려서 들어가는 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팀, 현재 다양한 이유로 채용 거부를 당했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이런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본 거예요. 보시면 조합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낫죠. 조건을 보면. 근데 이제 일반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노동 강도 더 많이 강화됐고 임금도 더 많이 축소됐고 임금 체벌도 더 많고 안전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해내고 그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겠냐. 개선하는 주체인 한 주체인 노동조합이 있으니 저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식사라든가 참시간, 점심시간 이런 것들도 일반 팀이 좀 더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과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일반적 모든 노동 조건이 다 악화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화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차별과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과 인권도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안전보건 항목에서도 보시면 마찬가지 비율로 나타나고 있죠. 네, 우울 관련해서도 이 마음건강 관련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일반 팀에서 좀 더 높고 지금 현재 일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서도 우울 고위험군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네, 요거는 직종별 나와 있는 거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상관관계를 좀 본 거예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노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 강도도 같이 증가하는지. 만약에 노동 시간은 증가하는데 노동 강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일을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근데 이것처럼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데 노동 강도도 같이 증가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도 길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관관계 높으면 높을수록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죠. 0.6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노동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동 강도도 같이 증가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노동 시간이 좀 늘어나면 노동 강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노동 강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불이 되면 될수록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설 현장의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악화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연동돼 있다, 다 상관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 강도 강화되면 다른 항목과는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노동 강도 강화되면 식사의 질도 같이 나빠지고 참시간도 보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강도 하나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는 노동 강도가 세졌네 이렇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지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은 좀 나은 현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현장은 정말 백화점처럼 모든 것이 악화되고 차별도 하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임금도 축소되고 이런 곳이 있구나. 건설 현장 어딘가는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현장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예요. 특정 사업장 한두 군데는 좋을 수 있죠. 예전과 비슷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아마 전반적인 이런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 문제도 한번 봤죠. 마음 건강과 노동 강도 강화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상관관계를 있는지 물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해석이 가능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건 뭐냐면 노동 강도가 강화될수록 정신 건강상의 위태로움이 와. 그리고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건강상이 이것도 안 좋아져.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고 네가 정신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이까지가 못 견디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의 어떤 소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관관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봉안 탄압의 결과 일상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탓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은 개인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 역시도 차별과 인권 같은 경우도 그 차별과 인권 항목 내에서의 상관관계를 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시와 힘든 일 강요가 보시면 다 높거든요. 상관관계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힘든 일만 강요받고
어떤 사람은 감시만 당하고 이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힘든 일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감시도 당하고 차별도 받고 왕따도 경험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표는 그런 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잡아내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네, 이거 차별과 인권 문제가 안전보건과는 또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곳일수록 차별과 인권 유린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죠. 안전보건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업장의 특징은 뭘까? 생각해보면 딱 하나죠. 비용 절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 절감 하나죠.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이 결과는 그런 표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차별과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마음 건강과도 상관이 쭉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위기, 이것은 실제로는 내가 개인적인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1년, 2년 지금 지난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안전보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분들한테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것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이런 것들을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같이 참여해서 단속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노동조합을 그냥 가만히만 냅뒀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다 시정해 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것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시면,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신 거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역민의 지역건설 현장 우선고용 제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대책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 예전에 아주 20, 30년 전에 그 저희 아버지도 건설 노동자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년이면 6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멀리 가셔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책 제언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권의 회복, 일상과 삶의 회복 이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사과해야 된다. 우리를 건폭으로 몰았던 그 태도, 그런 강압적인 폭력, 이 폭력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실제로는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